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이경입니다. 자, 지금 부종에 대한 얘기를 몇 번째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평소 부종이 없던 분들도 아침에 깜짝 놀라서 내 얼굴이 이렇게 부었구나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얼굴에 달덩이가 되어 있거나 중년의 분들은 자, 손가락 역시 두툼해지는 경험들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 어제 짜게 먹었나? 하는 거죠. 자, 맞습니다. 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붓는 것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겁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병적인 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일 뿐인데요. 문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짜게 드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특히 비만인 분들을 식이지도 않으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는 지방을 줄이거나 당분을 줄이라는 것보다 염분을 줄이라는 얘기를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짠 음식의 실체는 뭘까요? 요즘은 뭐 의학 채널이나 유튜브에 정보가 많다 보니 다들 알고도 계실 거예요. 짠맛을 내는 실체는 나트륨 때문이죠. 근데 이 나트륨은요, 꼭 물과 세트로, 물과 짝을 이루어서 다녀요. 그러니까 짜게 먹어서 몸 안속에 나트륨이 많이 저류되게 되면 우리 몸은 체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몸속에 담아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통통 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물을 부르는 소금의 특성상 몸 안에 소금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몸속에 물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걸 동의보감에서는 범수종 유기염, 자, 어렵죠? 이게 자막 나갑니다. 자, 범수종, 몸이 붓게 되면, 몸이 붓는 증상에는 유기염, 오직 염분을 꺼려라, 염분을 없애라, 이런 말인데요. 만일 입맛이 없으면 대신 식초로 간을 하라고 했고, 소금을 먹으려면 약을 먹지도 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분 중독만큼 끊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짠 것, 염분 중독이에요. 자, 여러분 짭짤한 스낵류 땡기실 때 많을 텐데요. 과자 회사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어릴 때 아이들 입맛에 이 짭짤한 것을 들여놓으면 그 아이는 평생 고객이라는 거죠. 자, 단맛은요,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끊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 짠맛은 끊기가 그만큼 힘들다고 하죠. 이렇게 끊기 힘든 짠맛 줄이는 요령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국이나 찌개를 그냥 드시지 마세요. 국물 요리를 끊어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식사법에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가장 흔하게 들어오는 답이, 선생님 저 건더기만 건져서 먹어요. 자, 근데요, 국이나 찌개에 있는 건더기는 이미 염분에 다 절여져 있는 충분히 짠 건더기라는 거죠. 된장찌개 감자는 그냥 감자가 아니고요. 된장찌개 속의 소고기는 그냥 소고기가 아니에요. 나트륨이 속속히 배어있는 채소와 고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반찬은 가급적 자연 그대로 조리 과정을 최대한 줄인 것을 먹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조리 과정이 복잡해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여성들이 많이 하게 되는 조림이라든가 볶음 등의 요리는 짜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간을 할 때는요, 소금이나 간장 사용을 최대한 줄여버리시고 그 대신에 식초, 고춧가루, 마늘, 파, 멸치가루, 다시마, 양파 이런 것들로 간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공식품을 적게 드시라는 겁니다. 젓갈이나 자반생선, 통조림, 카레 같은 가공식품에는 이미 소금기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가능하면 통조림에 들어있는 것들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보이지 않는 소금을 조심하라는 건데요. 몸을 붓게 만드는 것은 소금에 있는 나트륨인 것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보통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소금이 들어있는 걸 피하려고 이제 성분표를 꼼꼼히 따지시게 돼요. 근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트륨인지 뭔지 모르게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는 첨가물들이 꽤 많아요. 자, 글루탄산 나트륨 이렇게 써 있는 건요, 각종 합성 조미료의 주 원료입니다. 아질산 나트륨. 자, 이건 소세지나 햄 같은 것에 이제 붉은 빛을 내도록 만드는 발색제거든요. 사카린 나트륨. 이건 소위 유수가나 뭐 신화당 이런 것들인데요. 옥수수 찔 때, 또 옥수수 강냉이 만들 때 단무지, 뭐 또 파는 김치 이런 데 설탕 대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감미료입니다. 각종 인스턴트 가공식품은 이런 걸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나 짜게 안 먹어 하면서 과자 먹고 있고요. 그 다음 설탕으로 보통 살짝 가려진 거, 짠 것을 다 가린 것이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라면 드시고 있고요. 그 다음 통조림 드시고 있고 햄 드시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은 나트륨을 잔뜩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먹을 것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선 조리 과정을 대폭 줄이다 보니까 더운 여름에 불쓸 일이 별로 없겠죠. 가볍게 찌거나 데쳐 먹는 양배추쌈, 색색까지 쌈야채, 그냥 씻기만 하면 되는 쌈야채와 소금기를 물에 푹 담궈서 소금기만 빼놓은 물미역이나 물다시마,
또 후추를 충분히 뿌려서 이렇게 살짝 굽기만 한 맛있는 육류, 또 조림보다는 굽거나 쪄서 먹는 생선, 자체로 기분 좋은 짭짤한 맛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잡곡밥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게 되면 꼭 소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장이나 소금을 쓰는 대신에 식초를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 붓는 분들 중에 붓는 게 무서워서 물 안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부종은요, 수분이 넘쳐나는 게 아니고요, 저류가 돼서, 즉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없어야 될 자리에 너무 많이 있는 걸 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붓는 게 무서워서 물을 안 먹게 되면 각종 대사가 순조롭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충분한 좋은 수분의 섭취는 꼭 필요합니다. 물론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몸이 탱탱 붓는 것이 싫으시면요, 내 몸속의 세포가 물기를 뺏겨서 그 자체는 건조해지고 반대로 잊지 말아야 될 곳에 물이 많이 고여서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게 되는 걸 피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팁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나쁜 것들은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